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말 중도금 1차 납입일이 도래한 전국 24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중도금 대출 금융사를 정하지 못한 곳이 1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중대형 아파트나 강북 요충지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목동 중심지구가 서남권 핵심 지역 중 하나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목동 중심지구는 안양천 인근 목마공원부터 신트리공원까지 길게 형성된 71만 제곱미터 규모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입니다. 1, 2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소형 주거 형태의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환금성도 높아 투자자들의 구매 심리를 끌어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매매가가 뛰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강남 도심 접근성까지 갖춘 입지인데다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과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를 앞두고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상반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진주입니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에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또 재건축 이슈로 이 전셋값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지금 이 현상이 착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정적으로 또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할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 오늘 부동산 이체크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의 고민들 직접 전화 상담 통해서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하선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대표님과 꽉 채워서 알차게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곤 하잖아요. 좀 네. 대표님과 좀 다른 의견을 주셨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 많이들 주셨는데 네.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다르게 오히려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지금의 시장 상황부터 좀 이야기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도 상관없고 이주 세대가 움직이게 되면은 경제하고도 상관없이 우리가 재작년에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지금 분양권 시장까지 이렇게 몰리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착시 현상인 게 뭐냐면 좋은 곳만 지금 몰려있는 상태고 전체 시장을 분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20대 1, 뭐 30대 1 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곳은 그만큼 지역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인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양시장의 전체 시장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그런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고, PPT 파일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파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7년도 3월에 일반 공급이 1만 7,800가구 정도가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2만 5천 가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한 이제 7,400가구가 좀 적은 형편인 거죠. 작년보다는. 그리고 경쟁률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1순위, 2순위 청약 경쟁률이 19.26대 1.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7.47대 1,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지금 청약 경쟁률이 올해 작년보다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13 대책 직전 우리가 113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발표됐을 때 그 직전에 20.72대 1을 기록했던 과열 경쟁 시장이 있었던 그 과열 경쟁 퍼센트지와 같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몰리는 게 아니냐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시장 경기가 좋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빠질 거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부터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아예 시장이 좀 조용해졌던 시국인데 그 전에 20.72대 1이 지금 이제 청약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1, 2위 순위 경쟁이 19.26대 1을 기록을 했다. 올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7년도 1분기 총 3만 3천 건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됐고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도 3만 3천 건. 뭐 약간 상승을 한 거죠. 조금 더 거래가 분양권이 더 많이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히 이제 전매 제한이 강화됐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천 건,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한 8천 건 정도 이렇게 됐고요. 강원도 지방 같은 데도 한 1,000건 이상 거래가 돼서 지난해 같은 해보다 한 12%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 시장이 상당히 불이 붙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난리였는데 지금 청약 시장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량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17년도에 누계 거래량이 한 19만 9천 건 정도가 지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난해 같은 시기대에도 19만 9천 건 비슷하죠. 최근 평균 5년 평균 19만 8천 건이다 보니까 올해 거래량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구나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공급량하고 청약자 그리고 경쟁률 화랑 수준이 가깝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다라고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또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좀 끝까지 좀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분양권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집단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5억 9천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지금 이제 이번 연도 3월 달에 6억 한 17, 좀 올랐죠. 물건 가격의 평균 가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른 거예요. 근데 가격 상승이 이렇게 된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중소형 아파트만 이제 공급을 했고 럭셔리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럭셔리로 약간 몰리고 있다. 이런 증상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이사철에 상당히 좀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 8,700가구가 움직이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8,700, 강북이 8,700, 경기가 8,700, 경기 안으로 또 8,700, 818, 826, 83, 24, 84, 32, 4만에서 5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들 교육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전월세로 가기보다는 전월세가 다 빠지고 나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매매로 돌아가는 성향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또 조금 더 올랐다. 이런 부분을 한번 또 볼 수가 있고, 또 서울 강남권하고 부산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뜨고 있는 경우인데,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안 되는 곳은 아예 되지가 않고 되는 곳은 잘 되는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체가 막혀가지고요. 지금 현재 신규 분양 시장이 약간 죽은 반면에 아파트 상승률에 대한 원인을 또 한번 보자면 초과이익 환수제 피한 재건축 지역 있죠. 그쪽들은 지금 가격들이 막 순식간에 막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평균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개포동이 4천만 원 오픈을 딱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지금 5천만 원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포 지역이 더 조금 나은 지역이라고 보다 보니 5천만 원 오픈에 6천만 원까지 간다라는 어떤 평균 기준이 올라가면서 신풍지구 같은 데가 한 1,800에서 지금 2,200~300까지 올라가고요. 평균적으로 한 1,500대 있던 곳들은 한 1,700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점핑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내가 전세 월세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이주 세대 때문에 또 전세가도 너무 높으니 아파트를 사버리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조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집단 대출이죠.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집단 대출 자체가 지금 이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이게 실사례인데요. 20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해가지고 초지역의 메이저 타운 프로지오 아파트가 20대 1로 경쟁으로 해서 5일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지금 한 127군데 중에서 한 36군데, 한 14%가 지금 이런 현상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완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납부 시기를 현재 미루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한 115조, 120조 이 정도 되는 데서 한 87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사고율은 사실은 집단 대출이 0.1%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의 어떤 그 집단 대출에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집단 대출을 막고 있다 보니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이제 그 한국의 부동산이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먼저 분양을 하고 중도금 대출을 주택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을 받아갖고 이게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공사비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가 않게 되면요, 뭐 회사가 부도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청약을 해서 몰 분양이 날 때, 그때까지 이제 사업 승인 절차하고 분양할 때까지는요, 신탁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탁사에다 맡겨야 되는데, 신탁사에다 맡기게 되면은 사실은 하루하루 나가는 이자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처리를 해주고, 굿모닝 시티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성 있게 보호해주는 만큼, 그만큼 또 이제 완벽하게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신탁사에다가 내가 안전하게 해준 만큼 너희들이 지불하세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1억도 좋고 2억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공사 현장의 인부들도 그렇고 이게 시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해당해요. 굉장히 지금 위험에 앉아있는 꼴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막히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이 중단됩니다. 이제 건설. 그리고 현장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건설 경기 자체가 지금 위축이 되는 거고,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갖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한국 아파트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 방식이라서 지금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분양받은 소비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자금을 받아서 사업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분양으로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지금 금융권이랑 정부에 대한 상황을 보자 그러면은 대출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사실은 0.1%의 리스크밖에 없는 거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투기 세력을 방지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체는 안전하지만 전체 대출이 부실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사실 중도금 대출을 해가지고 부도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후분양제를 하겠다. 다 지어놓고 분양하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해라.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 수 있겠죠. 중도금 대출이 아예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은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보증을 받아가지고 보증 받은 걸로 신용대출을 이제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개인적인 대출을 돌린다든가 소득이 괜찮은 실소유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위험한 게요. 분명히 나는 분양이 잘 됐고 위치가 좋은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나도 같이 있게 돼요.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계약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특A급 지역은요. 아직까지도 중도금 대출을 서로 좀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막아놨지만. 그래서 특A급 지역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좀 조심해서 받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양시장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분양시장에 접근하고 계신데 이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이런 부분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한순 대표님의 충분한 설명 그리고 상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보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바로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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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방배동에 있는 3호 1차 아파트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방배동의 3호 1차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연한도 오래됐고 재건축까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3호 1차 아파트 재건축까지 바라보면서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기 막 난리가 좀 나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역에 가서 부동산을 직접 좀 보셨나요? 아는 지인분이 그쪽에 사셔가지고 네. 몇 번 가서 보긴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몇 차를 보셨죠? 1차 봤습니다. 아, 1차. 자,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구반포 9호선을 지나가는 코너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요 3호 아파트가 1, 2, 3차가 이렇게 있고 신사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본 거는 지금 3호 아파트 중에 1차를 봤다 이 말씀인데 1차 중에서 몇 평형을 보셨나요? 30평대요. 30평대 매가는 어느 정도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20평대요. 20평대. 아, 20평대. 매매가는 얼마나 정도 하던가요? 한 6억 초반, 6억 후반, 7억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7억 초반. 예. 지분은 확인하셨나요? 지분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적다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20평대면 워낙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평소 때 좀 체크했던 물건이긴 한데 한 10평대 약간 좀 넘습니다, 지분이. 그러니까 지분이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1차, 2차, 3차는 같이 재건축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사모는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서로 알력 싸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은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도 추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신사모는 각자 따로 움직여서 원래 재건축은 대형 평형 투자를 하는 건데 아마 매매 가격이 좀 적으니까 투자해볼 만한 하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세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4억대 이상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뭐 3억 네네. 5천 정도라든가. 그럼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해놓고 10년 있다 재건축이 되면 현재 7억을 산 거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25평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뭐 많이 비싸면 한 12억대 이상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7억이 내가 산 가격이 권리가액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은 따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지분이 작다 보니까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억의 권리가액이 나오면 조합원 분양가 대비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취득분이 얼마나 되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은 10년 있다가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지역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다 좋은데 언제 되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알력 싸움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건축 투자하시기에 조금 약간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약간 불안한 형국이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대표님 의견으로는 이 좋은 투자처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또 다른 투자처 물색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용으로도 내가 이 부동산을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좋은 선택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저희와 좀 고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실거주고요. 네. 두 부만 살 건데요. 네, 선유도의 경남 아파트 31평 하고요. 네, 불광동에 네. 그 미성 아파트 25평 중에 실거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하고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선유도의 경남 아파트 32평 맞으신가요? 31평. 31평형 선유도에 위치한 경남 아파트 31평형과 또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미성 아파트 25평형 이 두 개의 네네. 아파트 중에서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곳일지 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광동에 지금 미성 아파트 네. 거기 근처에 지금 거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그 동네 서울로- 근처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선유도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근데 동네가 선유도인가요, 거기가? 선유도, 예, 9호선. 선유도 여기예요? 예, 예. 어, 선유도역에서 좀 떨어져 있죠. 경남 아파트? 예, 경남 아네스 아파트. 경남 아네스 아파트. 예, 경남 아네스가 아니라 양평동 경남 아파트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살펴보고 네.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양평동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불광동하고 완전히 다른 위치인데 예. 어떤 면으로 지금 살펴보시는 건가요, 아파트를? 실거주로 두 부부가 이제 살 거고요. 예, 예. 저 불광동은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가고 예. 선유도는 9호선 라인이라서 괜찮고 운동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아, 그러셔서 네, 네. 지금 이제 거기에서 차이까지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좋지요.
자, 지금 사실은 연배가 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디테일한 맞습니다. 상담을 하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를 시키고 내가 받은 연금과 그리고 내가 받은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방송상이라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지역적인 네. 특성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네. 선유도보다는 이제 매매 가격을 지금 말씀하신 불광동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사실은 네. 뭐 전철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연식도 오래됐는데 예. 재건축 투자를 바라보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이스를 한 건지. 근데 88년도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재건축 투자를 이제 초이스를 할 상황이었다고 하면 예. 얘는 이미 227%의 용적률을 차지해서 찾아 먹은 아파트예요. 이 예. 아파트가. 그러면은 사실은 내용이 좀 없다. 재건축으로는 예. 조금 바람은 불 수 있어요. 바람은. 그럼 내가 예. 자신 있다면 실거주가 아니라 그러면 바람 투자 들어갔다가 재건축 되게 재건축 때문에 뜨면은 그때 바람 타고 나온다 하면 여기 들어가도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예, 예, 사실은 내용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 지금 말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리스크 있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투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현실적으로 예. 아파트를 보자 그러면 비슷한 가격에 녹번역 쪽에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연식도 더 새 거인 거고. 그래서 예. 전철역 가까운 데로 녹번역이나 불광역은 조금 이제 새 거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세요. 근데 얘랑 비슷한데 연식은 더 새 거고 가격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안에서 고르실 것 같으면 얘는 재건축까지 바라보긴 그러니까 녹번역 쪽으로 좀 움직이시는 방향 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체크하라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게 양평동은 좀 다른 투자예요. 양평동 네. 자체가. 양평동은 지금 이제 선유도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경남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매매가 얼마를 보셨나요? 4억 3천 2천요. 4억 3천 2천. 말씀하신 것처럼 9호선 전철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해놓고 가격이 뭐 그렇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동네에 아파트도 별로 없고. 근데 네. 가셔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난방이 지역 난방이 아닌 곳들이 있어요. 중앙 난방식이 네. 있거든요. 근데 혹시 네, 네. 그거냐 아니냐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거주하셔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미래를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녹번 쪽에도 공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네. 거주하면서 뭔가 월세 받을 물건을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얘 같은 경우도 평지라 살기는 좋아요 여기가. 네. 그래도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얘를 사신다 그래도 반대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로 네.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개 보신 것 중에 양평동은 우선 실거주하시기에 좋은 곳이지만 우선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녹번역에 있는 좀 조금 더 신축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실거주 투자 어떤 용도라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이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분당구 구미동의 네, 하얀 마을 네, 5단지 거예요. 네, 5단지요. 네네. 네. 그거를 지금 세입자가 얼른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틀 전에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인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부동산 이 시청을 안 했었는데 네.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뭐 강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주민들이 더 잘 오르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내놓지 않았나. 네. 그래서 분당 쪽도 좀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놓고 팔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네,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하얀마을 5단지 아파트 지금 세를 놓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도를 해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해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파트 지금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매입한 지는 14년에 매입했어요. 그냥. 2014년도요? 네, 그리고는 좋게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짧은 올랐죠.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이게 다 올랐나 싶어서 막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한 1, 2년 더 갖고 있으면 더 오를지 욕심이 또 생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특성하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전화 주신 것은 하얀마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분당에 지금 이제 전철역 미금 쪽에 가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하얀마을 중에서도 5단지 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지역의 좀 특성을 보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 그러면, 이 지금 그 가운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집값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미금역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여기는 소형, 중형, 대형 잘 믹스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 특성상. 그런데 안에를 살짝 들여다보자면은 10평대 그리고 40평대보다 평당 가격이 20평대, 30평대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10평짜리가 평당 1,000만 원이면요. 20평짜리는 1,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10평과 40평대보다는 20, 30평이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곳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5단지라고 하시면 10평대 쪽인데 몇 평이신 거죠? 15평이요. 예, 그렇습니다. 15평형. 매매가 지금 한 2억 8, 9천대 할 텐데,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2억 8천에서 9천 정도. 자, 지금 이제 2억 8천에서 9천 정도 가격이 올라준 거는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분당선이 내년 4월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오픈 자체가. 그러면서 신분당선이 내년 4월로 개통이 미뤄지면서 아직 기대 심리가 남아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입장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이 하얀 마을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수지로 가게 되면요. 30평대 지금 매매가 자체가 3억 이렇게 해요. 3억. 20평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얘 지금 가격이 약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15평인데 2억 8,500까지 갔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올해 말에 이제 15,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면요. 재작년처럼 밑도 끝도 없이 막 가격이 전체적으로 저 파주까지 가격이 막 다 올라가요. 상승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몇만이 엄청 더 움직이겠죠. 강남 15,000, 강북 15,000, 경기 15,000, 경기 안에서도 15,000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따블로 재작년보다 더 많이 이주를 한다. 그리고 이미 강남에서 한 차례 이주가 있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많이 퍼지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 얘 또한 가격은 오를 겁니다. 얘 또한. 그러나 실속 1, 2년 놔뒀다가 더 많이 가격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실속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수지구가 훨씬 더 실속 있다. 3억이면 사니까요. 20평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격은 얘가 2천만 원 뛸 수 있지만 다른 거는 한 4천만 원 뛴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 했을 때 빨리 올해 말 되기 전에 뭔가 다른 거 빨리 재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물건의 가치가 진짜 좋아서 떴다기보다는 분위기 상승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시기로 따지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분당선 개통 4월 달까지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투자는 융자를 빼서라도 다른 데다 지금 해둬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가져가야 될 기간과 함께 또 다른 곳에 투자는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찾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오늘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이런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세미나에 부쩍 고객님들이 많이 와주시는데요. 이제 오셔가지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는 게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는데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수익형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3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금적으로 정리가 안 되셔갖고 불안하신 거거든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그 시간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네, 만족도가 많은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예약이 꼭 필요하고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참석하시면 아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얼마 전 이 신문 기사를 보다 좀 기분 좋은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누구든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10년 만에 내 집에서 사는, 이 자가에서 사는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만 제목만 봤을 땐 좀 좋은 내용일까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높아져가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비율이 더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가 점유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산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가 점유율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PPT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08년도쯤에 56.4%까지 높아졌던 자가 점유율, 즉 주택이 본인이 사는 가구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 점유율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50%까지 초반에 머물다가요. 2016년도에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까닭에 지금 이제 전세 이제 더 이상 2년마다 올리는 전세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집을 사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죠.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금 금리도 좀 낮아졌지만 그에 비해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아진 쪽에 속한다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자가 점유율이 상승을 했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많이 풀어나서 실제로 재건축이 현장에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금 자가 점유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젊은 층들이 사실은 집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집이 필요해. 그냥 전세 평생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14년도에 한 79%에 해당했는데 16년도에 8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06년도에 55%였다가 08년도가 지금 옛날에 한번 부동산 경기가 엄청 막 떴다가 가라앉기 직전 그때 이제 시작점인데 56%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에 지금 54% 자꾸 뚝뚝 떨어집니다. 자가 점유율이. 집을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14년도까지 떨어졌다가요. 16년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내 집을 사야겠다는 욕구의 퍼센티지가 8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전세 때문에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은 주택이지만 이제는 경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인서울 하는 분들이 아웃서울 했다가 인서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로 나가긴 나갔는데 출퇴근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 합쳐갖고 하다 보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얼굴 보고 그냥 밥 먹고 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 리듬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시 빌라를 사더라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쓰리룸 시장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지만 작년에 이제 빌라를 사신 분들은 올해 이제 쓰리룸을 작년에 한 3억 주고 사신 분들은 올해 한 3억 5천, 뭐 내년 되면 4억. 그러니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주시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나도 작지만 본인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자가주택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가 투자에 있어서도 또 이 아파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향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좀 잘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 전략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전략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목일동이요. 네, 목일동. 네. 네, 어떤 아파트 지금 고민 있으세요? 네, 오목교역 5호선 네. 1번 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혹시 아파트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뭐 진도 2차 아파트요. 네, 진도 2차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재 뭐 전세로 놔줬는데 네. 이걸 지금 시점에서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좀 고민돼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목일동 오목교역 바로 앞에 있는 진도 2차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주택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죠. 거의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가 요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목교 전철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곳에 5호선 전철 바로 옆에 있다고 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초역세권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보자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이쪽에서 모든 목동 인구가 이용하는 현대백화점이 있죠. 저도 네. 목동 살짝에 자주 이용했던 백화점인데요. 자, 여기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모여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죠. 진짜 1등으로 들어가시자고 하자면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에 들어갔었으면 10년 전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 들어가기가 애매하고 또 금전적으로 여러 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잘 못 들어가는 가운데 굉장히 실속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이제 점수를 쳐주고요. 점수를 쳐줘서 수요자는 항상 있다.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요 목동이 아까 이제 발표도 있었지만, 목동 개발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목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만약에 돼가지고 이주 세대가 움직인다 그러면요, 얘는 100% 가격이 더 많이 점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동 개발하고 같이 움직여도 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뭐 갖고 있었는데, 세금 문제는 좀 별개로 하고요. 세금 문제가 조금 걸리죠. 전체 매가가 얼마죠, 이게? 전체 매매 가격이 얼마죠? 현재 한 7억 가까이. 7억. 네. 명의는 누구 명입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네요. 남편 명의. 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증여를 한번 하시게 되면, 네. 증여를 하시게 되면 한 3,800으로 취득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랑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3,800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데, 매매가는 7억으로 올라가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파셔야 되지만 목동은 5년 이상 가져가도 되고,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얘 어디 움직이시더라도 팔지 마시고 전세 놓고 움직이세요. 전세 놓고. 대신에 세금 문제 때문에 한 번쯤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법을 세테크하자는 얘기예요. 증여 한 번 해서 원가 올리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포인트 잡아가세요. 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남편 지금 명의로 돼 있는데. 와이프 이름으로 부부 중에 6억까지 무료니까. 그죠? 근데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6억까지는 얘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 오래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 지금 사람도 팔지 말고 상담하세요. 네네. 더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 네. 혹시 아들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것은요? 아들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 양도하는 거는 매매라서 상관없고요. 네. 증여하시게 되면 양도세 나오세요. 이거. 네. 네네네. 거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유용한 팁을 하나 더 얻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 좀 세택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잘 남편분과 상의를 또 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잠시 후에 안내되는 거 좀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가 먼저 매수를 할까, 먼저 또 매도를 할까, 이렇게 나서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본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항상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성북구 기름동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요. 네,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실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 거주도 하시고요. 네. 네.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네. 매도 시기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43평인데 제가 20평대로 좀 이사 가고 싶거든요. 좀 작게 줄여서. 네. 근데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난가 아니면 창동, 도봉구 창동 쪽에 사는 것이 난가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좀 대형 평수에 살고 계시다가 평수를 좀 줄여서 이사 계획을 네네.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매도는 언제 해야 하고 또 이사를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자,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시군요. 지금 네. 이제 아파트 줄여서 작은 데 가고 뭐 준비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 네네.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기름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43평에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데 기름동은 사실은 기름 쪽이 여기가 1등이죠. 사실은 여기가 1등입니다.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깨끗하게 돼 있는 바람에 여기도 괜찮은데 조금 키워서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40평대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네. 그 주변에 지금 그 동부 쪽 주변에 아파트가 또 개발되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가지고 센터피스인가요? 지금 입주하죠, 네네, 거기에. 그렇죠. 센터피스. 19년도에 지금 이쪽에 입주하잖아요. 네네. 그럼 동네가 옛날보다 내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동네가 옛날보다 그레이드가 좀 높아지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네네. 깨끗해지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게 40평대가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5억 5, 네네. 6천대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맞죠? 네네. 네, 5억 맞아요. 5, 6천인데 얘 지금 센터피스가 물론 얘는 2003년식이지만 얘가 이제 2019년도에 들어가는데 10억이에요. 네, 큰 네. 평형이. 그러면은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가격 대비 실속 있네 이렇게 끼쳐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33평대도 뭐 6억대고 뭐 이렇게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 입장이라 얘가 아직 그래도 먹을 게 좀 남아있는 입장인 거예요. 네. 가격이 또 올라갈 상승 요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세비율도 네. 높은 데다가. 그래서 네. 아직은 매도하지 마시되 매도 네. 타이밍을 잡자 그러면 언제 잡냐면 올해 말에 이주 세대 움직일 때 같이 국적증을 해요. 같이. 올해 말에요? 올해 말에 이제 15,000세대 이주할 때 그때 네네. 한번 팔아보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지금 소형 아파트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20평대랑 창동 쪽에 있는 20평대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평대가 한 3억 8, 9천, 여기 있는 게 한 20평대가 한 5억대. 얘도 실속 있죠? 얘도. 네.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그러면 20평대 살 것 같으면 일단은 얘는 방은 3개, 화장실 2개예요. 일단은 얘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건 나중에 팔더라도. 네. 융자를 빼서라도 20평대 지금 사놓고 파는 건 나중에 팔아라.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창동 얘기하셨죠? 네네. 네, 창동. 창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매매가 비슷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이 똑같은 25평대가 화장실 2개, 화장실 하나에 방 2개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냥 뭐 대충 보면은 그냥 똑같이 25평 가격대 비슷한가? 그리고 여기 창동 차량기지랑 뭐 운전면허 시험장 이주하면은 뭔가 차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네. 얘보다는 아까 그 동부 센트럴빌이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대실속이 있고요. 매매 가격도 3억 8천대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은. 네. 앞으로 올라갈 상승 여건이 있다. 그래서 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동부 센트럴빌 쪽으로 20평대 갈아타게 하는데 사는 건 지금 사고 파는 건 올 말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원한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는 거는 지금, 그리고 파는 거는 올 말까지 좀 가져가셔라 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문자로 상담 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420번 쓰시는 분께서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현대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현대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현대아파트. 과연 지금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남가조동 현대아파트,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정확히 뭐였었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네,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네. 매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방송 괜찮을지. 관계상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중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 얘가 지금 D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철이 멀거든요. 그러면은 중동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잘 돼 있는 아파트들 연식도 더 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전철역 가까운 중동 쪽의 아파트를 매입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조금 간략하면서도 또 확실한 답변을 주셨네요. 지금 보신 이 아파트보다는 중동적으로 조금 더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리고 지하철역이 좀 더 가까운 곳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희에게 아파트 명과 함께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방송 시간과 또 전화 상담은 늘 좀 짧아서 아쉽죠. 그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바로 이 무료 세미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참석하신다면 조금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미리 전화, 문의 그리고 예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논현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하셔서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또 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대표님과 친절하게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문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